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식품의 유독물질이 원래 내인성, 외인성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인성은 식품 자체에 어떤 유독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고, 외인성은 바깥에서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세 번째, 원래 가지고 있지도 않고 밖에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 가공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외인성, 내인성 아니고 다시 하나 더 분류를 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걸 유인성, 유기성 이렇게 없던 것이 만들어져 나왔다. 이래서 만들어져 나왔다. 유기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구분은 조리 가공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이 용어가 말이에요. 용어 정의를 좀 우리가 하고 가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은 니트로사민 그랬는데 정확히는 니트로사민이 아니고요. 니트로소아민입니다. 스펠을 쓴다면은 니트로, NITRO, 니트로, SO, 아민. 아민 우리 용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민, AMINE. 니트로소아민인데 이걸 지금 니트로소의 O를 빼버리고 모음이 두 개가 겹쳐지니까 이걸 빼버리고 니트로사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정확하게는 사실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은 없어요. 니트로소아민입니다. 니트로소아민. 이게 왜 니트로소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잠깐 우리가 자료를 보고 더 얘기를 합시다. 어디에? 이겁니다. 니트로소아민. 여러분 물질에 대해 가지고 명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물질의 명명은 각 나라의 어떤 유엔의 각 나라 대표 파견하듯이 물질에 대한 물질을 다룬다, 물질 이름을 다룬다. 이거는 명명법이 있습니다. 화합물 명명법. 그러니까 이 화합물 명명법에 무기물질이든 유기물질이든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은 대한화학회에서 대표기관입니다. 학회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화합물 명명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되어 있지 않은지를 일단 찾아보세요. 그리고 화학수로, 주기율표 여기 다 있죠. 근데 지금 네이버 화학백과하고 이 대한화학회 홈페이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그걸 열어보면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대한화학회 홈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니트로소아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산백과에도 화학용어 사전에도 생명과학 대사전에도 농업용어 사전에도 다 니트로소아민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니트로소의 O를 빼고 니트로사민 그러면서 치면은 식품과학기술대사전, 식품과학사전, 화학대사전에는 니트로소아민이지 니트로사민이라고 용어는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 식품과학 뭐 그러면서 여기 와서 니트로사민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세계 통용되는 용어 아니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확하게는 니트로소아민. 모음 두 개 겹쳐져서 발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아니에요. 묵음돼야 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니트로소아민으로 여러분들이 니트로사민 그러지 말고 니트로소아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이다. 자, 무엇이 문제냐?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 제조 과정에서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어디서 좀 들어봤죠?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과 같은 미생물 생장 억제와 발색을 목적으로 우리가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을 첨가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자, 질산염이 들어가 있더라도 환원세균에 의해 가지고 아질산으로 환원돼 버려요. 아질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런 환원성 세균에 의해서 환원이 돼 버리면은 질산을 썼지만은 아질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문제는 2급 아민하고 아질산이 반응하면은 바로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발암 의심물질로 지금 발암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의심물질로 잡혀져 있어요.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니트로소아민, 자, 이게 발암물질이냐, 그러니까 EA냐 EB냐, 자,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발암물질인지 EA, EB 그룹에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지. 자, 그 다음 왜 사용했나? 이 아질산염, 질산염 첨가를 했냐? 문제는 발색, 미생물 생장 억제와 발색을 목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억제시키기 위해 첨가제로 사용은 하는데 이와 같은 니트로소아민을 만들어 버리면은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 저번에 우리가 유기화 반응에서 자, 실험을 했는데 1급, 2급, 3급 아민급을 분류를 했을 거예요. 자, 1급 아민은 이와 같이 아민의 질소에 수소 아닌 치환기가 하나 치환되어 있다. 1급, 둘 치환되어 있다. 셋 치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1급, 2급, 3급 아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1, 2, 3급 아민을 아질산과 반응을 시켜보면은요. 자, 1차 1급 아민, 자, 1급 아민 아질산하고 반응되면은 질소가스가 발생되면서 여기에 알코올기로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 얘기는 1급 아민도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파괴된다. 2급 아민은 니트로소아민이 만들어져 버린다. 발암 의심물질이 나와버린다. 3급 아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아질산과 반응시켜버리면 1급이든 2급이든 다 못을 파괴되고 못 쓰고 발암 의심물질 만들어져 버린다. 치명적이죠. 그런데 왜 쓰냐? 왜 쓰냐? 색깔 빨갛게 좋은 색깔, 육류 색깔 유지하고 그러니까 쓰겠다 그 얘기잖아. 그럼 주로 어디에 썼냐? 어디에 많이 썼냐? 자, 다시 들어와서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 아미노산 20종 중에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1급, 2급, 3급 아민은 없어. 1급, 2급 아민 다 1급 아니면 2급 아민이다, 이거. 아시겠어요? 2급 아민 찾아보세요. 2급 아민. 못 찾았지? 자, 글라이신, 알라닌, 바린, 르신, 아이소루신 이건 다 1급일까 2급일까? 질소에 NH2, 자, 여기는 지금 이온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NH2 아민기에 수소 아닌 취한기가 하나이다. 거의 1급이잖아. 이거 전부 다 1급이야. 2급 아민이 여기 보세요. NH, 트립토판, 요 질소. 2급 아민입니다. 또 2급 아민 또 어디 있어요? 프로린, 2급 아민이죠. 여기는 2급 아민이 있습니까? 없죠. 트립토판 어때요? 프로린 어때요? 트립토판 필수 아미노산이지. 그렇죠? 여러분, 아질산 들어왔다면은 나머지 1급 아민은 전부 질소께서 발생시키면서 파괴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2급 아민은 니트로소아민 만들어 버립니다. 야, 이 정도 됐는데 아질산을 계속 쓸까?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사실 몰랐지. 육류 색깔 밝고 좋다. 응? 그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그 다음 문제는 질산염이 있다면 이거 미생물 작용해서 아질산염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육가고품에 흡수되어 유리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과 1, 2급 아민과 반응해서 또 니트로소 아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질산염, 아질산염은 피할 수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 입안에서도요, 질산이 아질산으로 환원돼 버리는 환원세균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질산염, 아질산염이 환원돼서 위 속에 들어가면 pH 1, 2 정도 상태에서 2급 아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상태가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부닥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자, 포도당과 아스파라진, 뭡니까? 아미노산이죠. 자, 글루코즈 아스파라진이 자 이렇게 해서 아크릴아마이드, 여기에 이중결합 CH2CH, 이중결합 단일결합 CONH2, 아크릴아마이드. 자, 이거는 주로 감자, 시리얼, 보리 등 탄수화물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리아미노산 아스파라진 하고 환원당, 뭐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이 환원당과 아스파라진이 160도 이상 가열 반응해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거 감자튀김, 이런 종류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 에틸카바메이터. 자, 에탄올에 유레아가 반응을 해서 에틸카바메이터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알코올 음료 만들 때요,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동물성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뭐 알코올 발효하면은 뭐 숙성시키면은 발효하면 좋다. 뭐 좋은 것도 들어있지만은 이와 같이 발암물질도 만들어집니다. 발효 무조건 좋습니다. 몸에 무조건 좋습니다. 왜 좋은데요? 이런 발암물질도 생깁니다. 상당 부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 다음 아크로레인입니다. 자, 이건 지금 지질을 갖다가 가수분해 시켜서 유리지방산과 그리세롤로 가수분해돼서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세롤이 가열되면은 이 탈수 반응에 있어 이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름 가지고 분해시켜 가지고 자욱하게 무슨 파란 색깔 비슷한 전기가 올라오죠. 그때 벌써 이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져서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튀김조리, 기름 이용해서 유지 가열, 특히 튀김조리하고 이럴 때 아크로레인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 구워 먹고 하면 참 향도 좋고 맛도 좋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문제시되는 이런 것들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들이 상당 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각고리 3개 연결된 안트라센, 그 다음 벤조피렌,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마구잡이로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다환방향족 포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PAHS 2개 이상의 융합된 벤젠고리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육각고리를 벤젠고리라고 해요. 벤젠고리 2개 이상 가졌는 이와 같은 다환방향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만들어지냐? 식품 가열 하고 주로 구워 먹을 때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구워 먹을 때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환경오염으로 해서 농산물, 어패류, 자, 이런 것들에 벤조피렌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조리, 가공 중에도 이와 같은 물질들 만들어집니다. 구워 먹을 때 참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워 먹고 하는데 너무 많이 드신다.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이와 같은 나쁜 유독물질을 우리가 섭취를 한다.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미세 플라스틱 지금 또 야단이지, 그지?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결국에는 우리 대기 중에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 미세먼지 그러는데 미세 플라스틱도 똑같은 그와 같은 먼지 형태로 식품으로 들어왔어. 호흡으로 들어왔어. 혈액 타고 뇌까지 가더라. 이게 지금 자꾸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은 물 속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2.5 마이크론도 안 되는 그 미세한 플라스틱인데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일 정도잖아. 자, 그 다음 유해 중급속들 있습니다. 납, 자, 비소, 수원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자, 납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식품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옛날에
가솔린에, 그러니까 가솔린 속에 납을 첨가를 해가지고 옥탄가를 높여는 그런 가솔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납이, 지금은 그런 납을 첨가한 휘발유는 없습니다.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농약 중에 납이 식품으로 이행되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워 유약 처리된 도자기 바짝바짝 거리는 그 유약 처리할 때 그 성분에 납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높은 온도로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 같으면 납이 용출되어 녹아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비소. 자, 이 비소가 가끔 지금 우리가 많이 문제시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 이 비소가 우리 식품으로 쌀, 곡류 이런 쪽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토양 속에 비소가 많은 토양에 재배된 쌀, 밀, 보리 할 것 없이 이런 속에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 폐광산 이런 쪽에서 비소가 만약에 처리되어 가지고 폐기물로 땅속에 많이 분포한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서 농작물 재배했는 거는 비소 상당량 포함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어느 큰 한 주에는 비소 농도가 굉장히 높은 주가 있어요. 그 주에서 생산한 쌀은 안 먹으려고 다 피할 거예요. 그런 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소, 그 다음 비소 해산물, 곡물, 버섯, 가금류 등에 높게 존재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먹는 것도 우리가 이런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근본적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음식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런 건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다면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걱정돼가지고 이거 먹을 거 왜 하겠노? 그럼 내가 직접 납이 있는지 비소가 있는지 수원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면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응? 자, 수원 방부제로, 살균제로, 온도계, 기압계, 건전지, 형광등 제조에 사용됐습니다. 사용됐기 때문에 수원, 요즘은 이제 간영하면은 수원이 포함된 수원 화합물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관리가 잘 안 될 때 많이 썼습니다. 특히 방부제, 살균제 이러니까 수원 어디에서 많이 썼겠나? 미생물 실험하는 사람들 이거 거의 손으로 만지다시피 썼습니다. 그분들 오래 사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위험성 이런 거를 좀 알고 피해야 될 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알고 피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화학 베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다 마찬가지 아주 기본이잖아. 물질 다루는 사람이 화학 베이스 없이 뭘 가겠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마라. 자, 수원이 환경에 방출된 무기수원이 물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메칠수원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서 유기수원으로 전환돼 가지고 물속에 사는 생물에 빠르게 확산되어 플랑크톤, 어패류 체내에 축적되고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상위에 있는 어류, 그 다음 사람이 섭취함으로 사람 생체 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 양이 상당량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혈액 속에 납이 얼마 있고 비수 얼마 있고 수은 얼마 있고 이런 거 카드뮴, 크롬 얼마 있는지 이거 금방 데이터 나옵니다. 자, 카드뮴 마찬가지. 뭐 니켈, 카드뮴,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 금속 합금 제조 이런 쪽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쓰여집니다. 자, 카드뮴 소장에서 5% 정도만 흡수되는데 주로 신장과 간에 축적돼서 영향을 미칩니다. 간과 신장에 축적돼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간하고 신장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크롬은 도금이라든지 합금, 뭐 시멘트 제조, 잉크, 페인트, 플라스틱 제조에 다 사용됩니다. 그 중에 특히 육가 상태의 육가 크롬이라고 하는 건 삼가 크롬은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독성도 약한 편인데 문제는 육가 크롬입니다. 육가 크롬이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육가 크롬. 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 다음 농약에 의해 가지고 잔류농약이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기염속에 유기인계 이런 농약 종류가 나옵니다. 자, 유기염속에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농약입니다. 염소. 자, 유기인계에 비해서 사람 동물에 대한 급성 독성은 낮지만은요. 급성 독성은 낮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환경에 잔류합니다. 그러면은 농작물이나 우유를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유기염속에. 자, 유기인계 인을 포함하는 화물로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은 무서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억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 독성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인. 그러니까 이 유기인계 독성이 너무 세고 이래서 유기인계 농약을 사용을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기인계 농약을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조금 더 독성이 약한 유기염소계로 이제 옮겨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유기염소계도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분해 안 되고 잔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작물이나 우유나 계란, 뭐 달걀, 뭐 할 것 없이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대체할 수 있는 농약이 카바메이트계 농약 대체됩니다. 자, 이거는 유기인계 농약보다 독성이 낮고 만성 중독도 비교적 낮은 형태로 유기인계를 좀 유기인 파라치온, 말라치온, 뭐 치온 그러는 거 붙는 거 그게 유기인계예요. 유기인계를 대체해라.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이 카바메이트계로 거의 대부분 지금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좀 낮은 유기염소계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어찌됐든지
농약류가 몸에 들어와서 이로운 거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농약 사용하더라도 수확 가까이 와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야말로 벌레 조금이라도 먹었다 그러면은 외면해버리고 모양 좋고 이런 것만 찾으니까 어때요? 농약 과량 써버리고, 소비자들인데 좋은 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 없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벌레도 좀 먹고 했는 이런 것이 농약을 썼더라도 상당 부분 수확할 때는 농약 거의 대부분 분해되고 농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벌레가 좀 먹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한다면은 농약 사용도 좀 어떻게 농민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응? 그 다음 내분비계 장애 물질 많습니다. 자, 다이옥신, 대표적인 다이옥신, 염소가 함유된 쓰레기 소각이나 화학물질 제조, 종이, 표백 등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물질은 매우 안정했다, 이 얘기는 분해가 잘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환경에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고요, 생물체에 농축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농축돼 가지고 어디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리염화 바이페닐, 자, 포리크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자, 이렇게 약자로 PCB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포리염화 바이페닐, 자, 전기 산업, 플라스틱, 페인트, 잉크, 접착제, 도료 제조 산업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가 10년에서 20년이기 때문에 환경에 한 번 노출되면은 거의 분해가 되지 않고 지용성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수용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지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잘 녹아요. 만약에 지방 조직에 녹아서 우리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분해가 안 된다. 10년, 20년 지나도 절반밖에 분해가 안 된다. 엄청나잖아. 그 다음 또 비스페놀 A. 주로 지금 포장재와 접촉한 식품 섭취를 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비스페놀 A이 이런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벤젠, 링에 알코올기, 페놀기 양쪽에 2개 있고 탄소에 메칠기 2개 결합되어 있는, 자, 페놀과 아세톤이 반응을 해서 비스페놀 A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켜버립니다. 어디에? 지금 많이 비스페놀 A를 포함한 포장재, 플라스틱 얘기입니다. 자, 플라스틱 만들 때 필요한 어떤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사능, 지금 상당히 문제 얘기가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방사능 오염 물질. 방사능 오염의 물질 얘기가 안 나왔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책에 세슘 134. 자, 세슘 134
CS 134 자, 이쪽에 앞에 씁시다. 134 세션 134 137 요도 131 그 다음 우라늄 235 스트론튬 90 자, 90 스트론튬 90 자, 요도 131 같으면은 이 갑상샘 호르몬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자, 이 반감기가 지금 또 얘기가 안 되어 있네. 자, 문제, 스트론튬, 세슘, 요도, 뭐 우라늄 235 이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 핵물질 취급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죠? 자,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산에서 그다음에 핵연료 제조 가공 처리 과정에서 핵폭발 실험에 의해서 그다음 방사성 낙진에 의한 강화물에서 자,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방사능 물질이 유출됩니다. 그러면서 식품에 오염되어서 인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질들 자, 해서 유독물질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